일반적인 모욕죄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을 하는 범죄가 모욕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모욕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경멸의 의사표시라는 것, 대표적인 게 욕설이 되겠죠. 사람 지칭해서 어떤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있고요. 이런 모욕죄 같은 경우는 신고죄인데요, 즉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은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합의가 돼가지고 고소가 취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상의 상관 모욕죄는 다릅니다. 일단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상관을 욕하면 2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어떤 문서나 기박계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정형의 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최대를 선고유예 정도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한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군대에서 상관모욕죄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까요? 그것은 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군은 상명하복, 위계 질서가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일부가 상관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상관의 어떤 위신이 서지 않는다면 군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정말로 상관 모욕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고요, 또 변호사로서도 변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합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숙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딪힐 일이 더 많잖아요. 또 요즘에는 동기들끼리 생활을 쓰기 때문에 모여서 상관을 뒷담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관 모욕 같은 경우는 동기들이 생활하다 보면 동기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쟤를 혼내줘야겠다 그러면 저 친구가 상관 뒷담화하는 사실을 이릅니다. 고소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자기가 모욕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이 죄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모욕죄라고 하면 상대방을 모욕했다 라고 생각해서 인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 같은 경우는요, 모욕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소 그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모욕죄로 다 의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욕과 무례한 표현은 또 구별을 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과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판단을 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말이란 거는 자기가 한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 기억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누구 말을 믿을지, 신빙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죄를 인정할지 말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얘기해가지고 곤혹스러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욕죄 같은 경우는 어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말의 차이가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자신의 기억과 목격자의 진술을 잘 판단해서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따져보아서 죄를 인정할지 말지를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상관한테 가서 사자를 진정어리게 하고 용서를 구해서 처벌을 약하게 받도록 변론을 해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욕한 과정과 전후 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본인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잘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하나는 동료가 여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다가 맞장구 초리논식으로 동참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처벌의 위험에 있었는데, 이건 본인이 그걸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 말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였음을 잘 설명을 드렸고, 근데 물론 사죄의 표시를 했는데 피해자 여군 상관이 합의를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밖에서는 나란님도 욕하는데 군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상관이 없겠다고 이렇게 벌 받는 게 좀 억울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혀 이해 못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실은 엄하게 처벌되는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이면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욕먹기 싫으면 욕하지 말아라. 군대에서 특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밖에서는 남을 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에서 상관을 욕한 것이 범죄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관 모욕죄는 군에서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니까 만약에 이런 혐의를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됐다면 꼭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